착한 사람이 관계에서 더 많이 상처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늘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관계에 지쳐 무너집니다. 문제는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착한 성격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그리고 착한 성격은 많은 경우 갈등과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호의를 당연함으로 그리고 착취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세 단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간다는 것,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강할 수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호의가 선택이 아니라 회피가 되는 순간입니다.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부탁을 기다리기보다 알아서 돕고 불편해 보이면 먼저 맞춥니다. 이 호의는 겉으로 보기엔 배려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함께 작동합니다. 거절하면 어색해질까봐,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즉, 이때의 호의는 타인을 향한 선의이기 전에 불안을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의지의 작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지는 대개 고통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착한 사람의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했을 때 올 거절감을 피하려는 의지, 혼자 남겨질 두려움을 피하려는 의지가 호의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에는 미묘한 균형 붕괴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선택하고 나는 미리 내어줍니다. 상대는 말하고 나는 듣습니다. 상대는 받고 나는 참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계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서로 웃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미 한쪽만 참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도 혼자만 짐을 지면 그 사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둘째는 호의가 설명되지 않아 당연함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관계의 배경이 됩니다. 늘 해주던 사람, 늘 이해하던 사람, 늘 괜찮다던 사람.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단계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이걸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껴도 원래 사람 관계는 이런 거니까. 라며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문제없는 상태구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 결과 호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대가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지만 더 깊은 고통은 기대조차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키는 데서 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마음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순간 관계는 조용히 변합니다. 존중은 줄고 요구는 늘고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떠받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셋째는 참는 사람이 한계에 다다라 착취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대개 아주 늦게 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 하나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가 먼저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왜 이 관계는 나만 애쓰지? 이때 느끼는 착취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불편함, 반복된 무조건적 호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쌓여 관계 자체가 버거운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타인의 악의보다 자기 마음의 기대와 침묵에서 더 자주 생긴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에서 느끼는 착취감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상대가 무엇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계속 삭제한 결과로 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의 자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는데도 그 관계가 힘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관계는 무겁습니다. 함께 있는데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관계가 무너지는 건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구조에서 더 자주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성격이 관계를 망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다른 한 명은 늘 먼저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처음엔 괜찮아. 길이 막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바쁜가 보다라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5분만 늦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화가 나는 건 그 5분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던 수십 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늦는 친구가 아닙니다. 문제는 서운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마음의 구조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내가 참으면 갈등이 안 생길 거야. 내가 맞춰주면 상대가 편할 거야. 이 생각은 착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계속 지우면 관계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의 고통은 여기서 옵니다. 자기 의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서 관계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의 탄탄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인관계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잘 맞춰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와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함을 지키면서 관계를 지키는 방법.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성격은 여전히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삭제하는 순간, 그 착함은 관계를 망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호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호의와 경계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갈등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색함을 피할 수 없다면 어색함을 견디며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 우리는 처음에 타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타인의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잃으면서 타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마지막, 착함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한 성격이 관계를 망치는 세 순간을 보았습니다. 첫째, 호의가 선택이 아니라 회피가 되는 순간. 둘째, 그 호의가 설명 없이 당연함으로 굳어지는 순간. 셋째, 참던 사람이 한계에 다다라 착취로 느끼는 순간. 이 세 순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쌓여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어느 순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 늘 이해해주는 사람,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 들어 그 관계가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유난히 서운함이 밀려온다면, 나만 애쓰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착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자책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착함 때문에 누군가의 힘든 날이 조금 나아졌을 것이고,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졌을 것이고, 작은 갈등들이 조용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착함이 여러분을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호의는 선택일 때 아름답습니다. 당연함은 감사할 때 관계를 키웁니다. 착취는 경계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연민과 이해를 통해 서로를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탱은 한쪽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무게를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착함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겁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괜찮은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무조건 맞춰주기보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라고 조용히 말해보는 것.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참기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솔직해지는 것. 이것이 착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착함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여러분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착함은 관계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했다면 저녁에 혼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괜찮았나? 그 질문이 호의를 당연함을 착취로 바뀌지 않게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착함을,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착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